안녕하세요. 샤박튜브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로 우버, 리프트와 같은 승차공유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승차공유 업체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외부 요인이 또 있습니다. 지난 1, 2년간 꾸준히 나온 비판인데요. 바로 승차공유 서비스가 업체들의 주장과는 달리 교통체증이나 대기 오염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5년 전 우버 설립자이자 전 CEO인 트래비스 칼리닉은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모든 차량이 우버에 가입된다면 교통체증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맥킨지 앤 컴퍼니와 같은 글로벌 컨설팅 업체도 승차 공유 서비스로 인해 노는 차들이 크게 줄어들 것이고 자가용 소유가 감소함으로써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 과학자 모임은 미국에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비영리로 운영되는 자발적인 과학자들의 모임이고 일반인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2020년 2월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로 인해 대기 오염이 69%나 심각해졌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또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와 켄터키 대학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밝히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교통체증이 훨씬 심해졌고 이 원인은 50% 이상이 승차공유 서비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승차공유 서비스가 이토록 대기 오염을 심각하게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요? 위에도 연구들은 결국 승차공유 서비스가 도로 위의 차량 수를 줄인 것이 아니라 늘리고 말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근거로 승차 공유 서비스 이용이 늘어난 대신 대중교통 이용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카고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승차 공유 서비스 이용량은 309% 증가했지만 대중교통 이용률은 5% 감소했습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승차 공유 서비스가 없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했거나 그냥 걸어 다녔을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70% 정도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근거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또는 승객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는 빈차들이 많아지면서 도로 위 차량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승객 없이 운행하는 것을 데드헤딩이라고 하는데요. 위 보고서들에서는 이 역시 승차 공유 서비스들이 대기 오염과 교통체증을 증가시키게 된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전기차를 도입하고 한 차에 여러 명이 승차하는 카풀 서비스를 늘리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했습니다. 우버나 리프트는 자신들에게 교통체증과 대기 오염의 원인을 돌리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커머스의 성장으로 배송 차량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 알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버와 리프트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비판에 대응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 시행해 왔습니다. 직접 자전거나 스쿠터 공유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고 대중교통 시간표와 티켓 구매 기능을 앱에 추가하기도 했으며 전기차 비중을 늘리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영국에서 우버 드라이버에게 전기차 구매 금액을 지원하고 전기차 요금은 더 올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